인사드리겠습니다. 상원에 사는 조은하 씨입니다. 조은하 씨입니다. 조은하 씨입니다. 어저께 혹시 기사 보셨나요? SM 타운 관련된 기사. 못 봤어요? 못 봤어요? 2017년 처음에 국내 지배뉴스에 2위로 선정된 그 기사. 아니요. SM 타운 사업 중단시키고 그거 사업 중단시켜야 되고 이게 비리가 있는 거를 다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기사. 아무도 못 봤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봤어요? 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계약자분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네. 선거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그렇게 선거 앞두고 얼굴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김영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아픈 생각을 다들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그 생각들이 하고 있구나. 고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별로 안 좋았다. 왜 안 좋아하죠? 이게 뭐 정상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느낌상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해야 한다 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SM타운이 이렇게 비리가 있었고 뭔가 사업 중단을 시켜야 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계약을 해야 합니다 라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기사를 보고 기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박동민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 좋다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 더 좋죠? 여기 핫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이모지 않고 이제 그 시민상이 홍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만큼 핫하다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담당자라면, 내가 팀장이라면 손님이랑 마주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을 하는 거를 중단시켜야 될 만큼 그게 중대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뭐 개입을 했거나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서울에서도요, 우리가 서울 살진 않지만 청계천이 어떻게 변화됐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청계천에 거기 물 흐르는 길을 만들고 그 주변을 뭔가 공원처럼 꾸며놨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청계천에 원래 있던 상인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마치 그렇게 청계천 개발하면 청계천 상인들 다 죽으라는 거냐는 식으로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어때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외국인들이 관광 왔을 때도 많이 찾는 곳이고 거기서 각종 축제도 많이 합니다. 지금 SM타운을 걸고 넘어지는 가장 이 주력인 곳이 어딜까요? 스타필드나 SM타운. 거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밥줄이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은요,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걸 막아보겠다 라는 식으로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인기몰이. 근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중단을 시켜요. 진짜로 중단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이득인가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그 흉물스러운 것들을 남겨놨을 때 그게
창원시나 창원 시민들한테 이득이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진짜로 그걸 중단시키고 말아야 되겠다, 말자가 되려면은 애초에 사업 진행 단계에서 그걸 막아야지.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멈추게 하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까, 결국? SM타운이 들어가고 어떤 그런 뭐 혜택들을 받았다 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혜택들을 받아서 결국 그게 이 아티움시티라는 좋은 위치에 있는 주상복합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이 안 들어갔나요? 예를 들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땅을 싸게 공급받은 만큼 아파트 가격이 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혜택을 회사에서 온전히 다 가져갔을까요? 창원시에서 온전히 다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파트를 구매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쟤네들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욕을 하고 저 사람의 혜택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쪽에 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만약에 아직 그 혜택을 받는 것에 내가 동참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여기가 지금 시끄럽고 뭔가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나 뭔가 여기서 뭐 인기몰이 하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뭔가 시끄럽게 한다 해도 결국에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속할 기회가 있다면 혜택 받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나 역시 그 혜택을 같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기가 그런 특혜가 들어가서 그 덕분에 좋은 위치에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너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하게 나왔다 라는 혜택이 결국 주어진다면, 내가 이걸 구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걸 혜택을 받고 구매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어, 저 사람들은 원래는 뭐 정상적인 거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더 싸게 구입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을 하겠지만, 반대로 그게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 내가 그 혜택을 받고 내가 싸게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그걸 물건을 사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입장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나와 상담을 하게 된 당신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배 아파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 혜택에 막차에 올라타서 나 역시 거기에 혜택을 받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직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선택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부정적인 기사를 보더라도, 또는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보더라도, 또는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작용하진 않아요.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뭐 진짜로 SM타운이 무산이 됐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를 꺼냈고 1%가 됐든 0.1%가 됐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상 더 많은 쪽은 어떤 쪽이냐, 그리고 지금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 사람한테 반대로 이게 오히려 지금 이 물건을 해야 되는 이유로 만들려면 나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와, 쟤네 저것 때문에 이제 끝났어, 완전 안 좋아,
라는 것들도 논리를 조금만 바꿔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논리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게 장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논리를 만들어라 라는 게 주문이 아닙니다.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말이 안 되고 허점투성이고 반박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라도 뭔가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아, 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듬어서 괜찮다 또는 다듬고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팀장님한테 가라고요. 팀장님한테 가셔서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스스로 풀어보는 훈련이 되면 결국 뭐가 돼요? 나중에 손님들을 상대하거나 손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설득을 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넘어야 할,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게 있다. 무조건 이거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풀어보고 이게 내가 한번 풀어보면서 얼마나 안 풀리는지 또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겪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이것들을 해결을 하는 것을 하시면 반복하시면 나중에 나한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연습이고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떤 거라도 그냥 수긍하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죠? 네. 오늘 오픈 스피치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MKDNC에서 보라니를 맡고 있는 박현빈들입니다. 이제 벌써 2017년도 이제 오늘 포함하면 3일, 이제 오늘이 지나면 약 48시간이 남았더라고요. 우리 MKDNC 가족분들에게도 각각 2017년이 다르게 다른 의미로 와닿으실 텐데 저에게 있어서도 2017년이라는 해가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던 해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가장 2017년이라는 한 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에게 분양이 뭔지 상담사가 뭔지를 진정 알게 된 해인 것 같아요. 요즘에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더 행복한 거는 이제 내년에 더 큰 해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더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MKDNC 가족분들도 다들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듣거나 본 적도 있으실 텐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도 있고 아니면 RVD라는 공식도 있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말 자체가 꿈이다, 환상이다라고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정주의자, 공무원이 답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최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을 때 허탈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곳인가?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곳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인생은 한 번인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를 막 글로 다 써보기도 하고, 박동빈이라는 사람이 마인드맵도 해보기도 하고, 진짜 백현호 과장님과 함께 주변에서 자기개발 중독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진짜 답을 찾고 싶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서전을 쓴 중견기업 CEO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여행이라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위치의 사람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스스로 미국도 갔다 오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허탈함만 커지더라고요. 점점 불안함만 더 크고, 그렇게 맴돌다가 2016년 11월 3일날 MKDNC 대표님께서 주신 엄청난 큰 기회로 MKDNC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사실이었구나를 느끼게 됐는데, 당시 경산에서 이제 김 팀장님의 방에서 가끔 담소를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봤던 장면이 하나가 엄청 큰 충격을 줬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있는 그 주인공들이 자기 방에다가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그리고 그걸 보고 결의를 다지는 장면이 종종 나왔었는데, 제가 팀장님 방에 딱 들어가서 봤던 게 벤츠는 내가 탄다 라는 글자와 벤츠 차 사진이 딱 방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정말 영화 같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벤츠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이제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시상에 대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7년 11월 1일 날에 제가 방에 모닝에서 BMW 한다를 요거를 방에다가 붙여왔어요. 이거를 포함을 해서 거울 앞에, 화장실 앞에, 화장실 문 앞, 거울 앞에, 문 앞에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맨날 볼 수밖에 없게끔 아침마다 자기 직전에 볼 때마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팀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자극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BMW를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사실 제가 이거를 붙이면서도 이게 타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는 그냥 외제차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이루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게 영화 같다라는 말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많이 들게 됐었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결국 주인공은 내 자신이더라고요. 근데 감독도 내 자신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다음 영화 장면, 다음 장면 하나하나를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근데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대표님,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주시는 MKDNC가 있기 때문에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2017년 올해도 이제 약 오늘 포함하면 약 3일 지나면 48시간이 남았는데 다들 더 큰 우리 가족들이 되고 더 큰 포부, 더 목표, 어제 이틀 전에 대표님께서 아침 조회 해주셨던 우리 MKDNC 회사의 실천을 꼭 가지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구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야!